자, 출발.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외기온도는 지금 지하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8도예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더 추워지겠죠? 오늘 드릴 말씀은요, 어제 발표한 현대에서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이 GMP에 대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할게요. 이 GMP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우, 추워라.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하긴 이제 겨울이니까 곧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밤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될 건데, 촬영을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좀 달라졌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렌즈를 바꿨거든요. 소니 네이티브 렌즈고 G 렌즈입니다. 아주 좋은 렌즈로 바꿨는데 무려 F값이, 조리개 값이 1.8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데서도 밝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아마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험 촬영차 현대 새로 나온 전기차 플랫폼인 eGMP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eGMP라는 플랫폼, 샤시 플랫폼 플러스 배터리의 구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내년에 나올 아이오닉 5에 기인한 샤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5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500km라. 지금 테슬라가 롱레인지 모델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지? 600km 넘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괜찮으려나? 지금 현대차가 갖고 가는 트랙은요, 전반적으로 수소 전기차와 기존 이제 배터리 전기차 이 두 가지의 투 트랙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도 있고 PHEV 차량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니네들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했어 이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PHEV 시장과 전기차 시장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포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기도 할 텐데, 전기차 시장이에요. 어차피 PHEV든 퓨어 전기 시장이든, 혹은 저는 별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수소 전기차 시장도 결국은 다 전기차예요. 전기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가는 그 패러다임을 이제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와 PHEV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 두 개의 플랫폼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은 스케이트보드 형식의 앞, 뒤로 모터가 들어가고 중간에 배터리가 깔리는 그런 방식으로 스케이트보드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테슬라에서 최초로 썼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를 실제 양산화시키고 현재 시점까지 발전해낸 회사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뭐 최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차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갖고 차량 제작을 착수했고 이미 양산화까지 성공을 시킨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도 그런 스케이트보드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내년에 나올 아이오닉 5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GMP 모델이 아마 그런 식으로 스케이트보드 형식의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i4, 내년에 나올 SUV 시장인 iX, 이런 아이들도 그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근데 현재 나온 이미 전기차들 중에 뭐 벤츠의 EQC라든지 기아 니로라든지 호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 뭐 혹은 GM의 볼트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전부 다 기존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기차 전용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플랫폼을 재활용해서 전기차로 변모시킨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가 어제 그냥 살짝 찾아봤어요. 쓱 찾아봤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0km 이상, 600km 이상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뒤로 모터를 넣어서 그 모터 양옆에 구동축을 달고, 그 구동축이 모터가 이제 이 LSD처럼 직접 배분을 하고 구동 배분을 하면서 트랙션 컨트롤을 하고, 그 트랙션을 유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접지력도 좋고 빠르기도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포부, 이거는 뭐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그런 거고, 후륜 쪽에 이제 5 멀티링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끔 애초에 샤시 플랫폼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특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이다. 왜냐면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넓기도 넓었는데 앞뒤로 전부 다 W 시분 형식으로 서스펜션 구조를 만들었었거든요.
부분이거든요. 에어서스가 적용되긴 했지만 어쨌든 모델 3서부터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마츠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대 기아에서는 리마츠의 800V 시스템 승합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은 전압을 통해서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800V 시스템, 그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도 거의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이게 이론상과 실제와는 많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W급의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하는, 테슬라는 400V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하이 차저들을 막 이렇게 생산을 하고 지금 막 깔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바 있죠. 코나 일렉트릭 리뷰할 때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350W급의 하이 차저를 지금 고양 현대모터 스튜디오에는 이미 설치를 해놓고 있고,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깔기 시작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건 이제 비전이기 때문에 깔리기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던 부분인데, V2G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Vehicle to Grid, 그러니까 Vehicle to Grid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쉽게 얘기하면요, 테슬라는 이게 안 됩니다. 차량에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깔려 있잖아요. 뭐 75kWh부터 100kWh까지 깔려 있는데, 이 깔려 있는 배터리를 갖다가 밖으로 출력으로 못 빼내요. 입력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차저에서 빠르게 충전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충전된 배터리를 밖으로 빼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이 GMP라고 하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내가 차량을 갖고 있는 배터리를 밖 쪽으로 파워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할 때 다른 전기차가 배터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빼내 가지고 조금 고출력의 전력 기구들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나 좀 고출력의 전열 기구들 있잖아요. 막 추운데 뭐 이렇게 뜨거운 공기 나오게 하는 그런 전열 기구들, 그런 것들은 이게 일반 12V 배터리로는 택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75kWh, 64kWh의 니로, 코나 혹은 100kWh의 모델 S, P100D 이런 아이들 거로는 충분히 빼내고도 남는 정도의 수치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다변화를 꿈꾸거든요. 전기차를 통해서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GMP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좋다. 앞으로 테슬라도 좀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뭐 이건 테슬라는 폐쇄적인 정책 구조를 갖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계의 애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기아 혹은 포르쉐, 폭스바겐 그룹이 갖고 가는 이 전기차의 느낌은 약간 안드로이드 시장의 범용성과 확장성, 많은 유저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또 확장도 쉽게 가능한 그런 구조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후자 쪽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폐쇄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구조들보다는 어찌됐든 전기차로서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그런 구조들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현대에서 갖고 가고 있는 이 GMP라는 플랫폼에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V2G라고 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응원을 보내는 편이에요. 보면은 이게 하나의 자동차의 배터리 자체가 이동용 ES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동형 대용량 배터리 발전기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전기차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캠핑장에서 전열기구 쓰는 게 아주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가스레인지에 부탄가스 끼워 넣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면, 이제 이동용 하이라이트나 이동용 인덕션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난 이거 너무너무 기대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이오닉 5가 굉장히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볼보에서도 시도를 했던 플랫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플랫폼을 막 자유자재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차부터 시작해서 큰 차까지 이렇게 유연하게 차량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구조를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 제조사한테 굉장히 많은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또 안정성적인 부분과 유연한 플랫폼 개발로 인해서 개발된 차량들이 얼마만큼의 뒤틀림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공학도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팰리세이드급의 큰 SUV부터 베뉴까지의 조그만한 미니 SUV까지, 혹은 뭐 제네시스 G90 롱바디에서부터 뭐 아반떼나 i30 정도급의 작은 크기까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생산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가격에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값싼 전기차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셰시 플랫폼 사이에 들어가는 파우치형 셀 배터리가 용량만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바디가 늘어나면 그만큼 넓은 배터리를 많이 끼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좁은 바디를 갖고 있는 좁은 셰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베뉴 같은 차량에는 조그만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차량을 퍼포먼스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죠. 근데 사실 요새 이제 BMS 부분이 말이 좀 많잖아요. 배터리가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좀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아서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뭐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공학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그런 셰시 플랫폼이 개발이 됐고 팩형,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GMP든 뭐 테슬라의 스케이트보드 구조든 뭐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든 이렇게 무게중심이 중앙으로 직결되어 있고 하단에 깔려 있잖아요. 무거운 배터리가 다 바닥에 깔리고 중앙 배치식이다 보니까 차량의 밸런스가, 사실 기존에 이런, 제가 아반떼 N라인을 타고 있지만 구동 배분이 최악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게 다 앞에 있어. 미션도 앞에 있지, 엔진도 앞에 있지, 구동축도 앞에 있지, 내나 4륜이면 또 중앙에 드라이브 샤프트나 가운데 깔려있지, 무거운 것들이 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PHEV 차량들도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거운 게 앞에 있으면 뒤쪽에 배터리와 모터가 뒤에 달려 있어서 하이브리드로 나타내면 그래도 그나마 무게중심이 앞, 뒤로 무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기본 일반적인 엔진 차량들보다 무거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뒤 배분의 무게 배분을 맞춰가지고 밸런스를 좀 좋게 하지 않나.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쨌든 이 GMP든 혹은 테슬라의 네이티브 그 스케이트보드 구조의 형식으로서 만들어진 전기차 플랫폼, 그게 이제 무게 중심은 뭐 쩔죠. 그게 뭐 아주 좋은 거라는 것은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모터, 그리고 감속기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에너지 회생을 할 수 있는 인버터, 이런 기술들이 다 있는데, 이번에 현대에서 개발한 안에 들어가는 모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체화시킨 일체화 구조로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서 효율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직 타보질 못했고 얼마만큼 그 파워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쉽게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실제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구조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모터와 배터리 기술의 집약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대에서도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꽤 잘 해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코나나 니로에서 느꼈던 트랙션 컨트롤이 그렇게 못 잡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게 배분 최악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꽤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 GMP가 나오면서 이 G80이라든지 이 G70이라든지 이 GV80, 뭐 아이오닉 5, 6 이런 식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이제 우리나라 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테슬라든 BMW든 벤츠든 뭐 아우디, 뭐 독삼사, 뭐 포르쉐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좋을 수 있겠지. 좋을 수 있는데 비싸요. 부품 조달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꽤 괜찮은 좋은 전기차들이 나와주면 어쨌든 사고가 나든 고장이 나든 부품 값이나 이렇게 메인터넌스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품 수급도 굉장히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기대가 되고, 또 부품 가격도 싸니까 수급 자체의 전달력이 좋으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해외 수입차 전기차들에 비해서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테슬라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문제라서 딱히 뭐 현대만의 뭐 특별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새로 개발한 이 셰시 플랫폼에서는 4륜 구동과 2륜 구동을 둘 다 커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쪽에 구동을 끊어갖고 후륜으로만 갈 수 있게도 만들고, 접지나 안정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4륜으로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2륜, 4륜을 자유분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델 3 퍼포먼스에서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걸 업데이트를 통해서 트랙 모드라고 하는 그 4륜 구동의 느낌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특별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전기 스포츠카가 나온다거나, 혹은 모드를 통해서 내가 드리프트를 하고 싶다, 전기차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경쾌한 가속감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2륜으로만, 후륜으로만 다닐 수 있게 이 GMP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400V, 800V 이 두 가지의 전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초고 출력 충전기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출력의 충전기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예 완속 충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뭐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 GMP라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뭐 가볍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뭐 테슬라의 그 스케이트보드형 일체형 셰시 플랫폼이 이제 또 다시 개발이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 배터리 데이 때 4680 배터리와 새로운 규격이죠. 그런 새로운 규격의 4680 배터리와 새로운 셰시 플랫폼, 일체형 셰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밀런의 발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GMP라고 하는 현대 새로운 플랫폼이 테슬라에 비교해서 무엇이 좋을까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800V 승합 기술을 활용한 좀 더 단순화된 구조의 전기차, 그리고 좀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이차저 인프라 구축과 빠른 충전 속도, 이것이 하나가 이제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확장성이에요. 내가 하나의 굴러다니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야외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가뜩이나 이런 코로나 같은 시기에 언택티드 시대잖아요. 언택티드. 이런 시대에 밖에서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을 갖다가 마음껏 요리를 해먹고, 그런데도 남아 도는 배터리 양으로 따뜻하게 차박까지 제공을 해서 되게 넓은 실내 구조의 편안한, 시원하고 따뜻한 안락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부분,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GMP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값도 좀 싸면서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진 정말 큰 크기의 전기차부터 작은 크기의 전기차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값싼 전기차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회가 빨리 구현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PHEV 시장과 이 GMP라는 셰시 플랫폼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PHEV 시장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따로 아마 제가 따로 컨텐츠를 한번 더 제작을 해가지고 이 GMP가 아닌 PHEV 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이렇게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시리즈들이 큰 문제 없이 좋은 퍼포먼스와 좋은 가격대, 그리고 좋은 확장성으로 유저들에게 편리함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나올 아이오닉 5가 좀 좋게 나오면 저도 바로 구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다음번에는 또 PHEV 시장, 그리고 새로 나올 전기차들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